네, 안녕하세요. 충주 고구려천문과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영입니다. 2024년 10월 12일 C2023 A3 찌진산 아트라스 해성의 지구 근접을 기념하면서 해성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찌진산 해성. 자, 뒤에 보이는 이 화면이 바로 이달 초에 호주에서 오성진 선생님이라고 제가 아는 지인이 찍은 새벽 하늘의 아틀라스 해성이었어요. 자, 이 해성이 태양을 지나서 이제 저녁 하늘에 오늘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이 해성이 여기 보이죠? 이 해서 보이는 해서 이 보이는 해성은 지난 초에 이 다음 지난주 초에 새벽 하늘에 보였던 혜성의 모습이에요. 이 혜성이 이제 이렇게 서울에서도 새벽 하늘에서 여명 속에서 보였습니다. 이 혜성이 호주에서는 이 별들 속에서 예쁘게 보였죠. 10월 1일 날 동쪽 하늘에 여명 속에서 긴 꼬리와 함께 보였습니다. 이것이 10월 1일 날 촬영된 찌진산 아틀라스 혜성의 모습이에요. 오성진 선생님이 촬영하셨습니다. 10월 2일 날 10월 3일 날 약간 구름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혜성의 꼬리가 예쁘게 보였습니다. 자, 위키피디아에 나온 이 혜성의 모습입니다. 이 멋진 파란 이온 꼬리하고 약간 노란 먼지 꼬리가 같이 보이죠. 2020년 리오 화이트 혜성 이후에 4년 만에 나타난 가장 밝은 혜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2020년 보였던 그 리오 화이트 혜성이에요. 당시에도 서울에서 저희 심재현 강서 별표주박관 관장이 촬영한 사진이거든요. 자, 서울 하늘에서 이렇게 아주 저녁 하늘에서 예쁘게 보였죠. 자, 이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가 될지는 오늘 밤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저희가 충주 고려천문과학관에서 촬영한 2020년 여름에 저녁 하늘에서 보였던 리오 YG 해성이에요. 이 비슷한 위치에서 조금 왼쪽으로 가겠지만 이 위치에서 이 지진산 아틀라스 해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처음 발견되고 나서 이 빨간색이 이해상 광도였어요. 그래서 한 2등급 정도가 될 것이다. 근데 전방산란이라고 해서 햇빛을 받아가지고 좀 더 산란이 되면 최대 한 마이너스 1등급까지 갈 것이다. 예상 나오다가 이것이 좀 더 예상치가 좀 더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은 점들이 현재 관측된 거거든요. 최근에 관측된 게 마이너스 한 2등급까지도 관측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최소한 0등급 이상으로서 이 지진산 아틀라스 해성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대로 낙관적으로 볼 때는 마이너스 4등급 정도까지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10월 9일이 가장 밝았는데 이때는 태양 옆에 있어서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저녁 하늘로 옮겨와서 오늘부터 거의 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예상 밝기 한 0등급에서 마이너스 한 1등급 정도,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 점점 고도가 높아지면서 밝기는 조금씩 흐려져요. 현재 천의 자리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점점 고도가 높아지면서 밝기는 좀 흐려지지만 고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시간은 좀 더 길어집니다. 자, 이것이 지난주에 제가 촬영했던 저녁 하늘의 모습이에요. 위에 금성이 이 정도 있고 그러면 해성도 거의 비슷한 높이에서 오늘 보이지 않을까. 지금 금성은 마이너스 4등급입니다. 이렇게 황혼이 밝은 상태에서도 금성이 보였기 때문에 비슷한 높이라면 좀 더 내려오더라도 해성이 잘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저녁입니다. 자, 10월 12일 저녁에는 금성 오른쪽으로 팔이 길게 뻗었을 때 손뼉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지진산 해선이 보일 거고요. 그 오른쪽 위로는 아크투리스라고 하는 목동 자리에 으뜸별이 보입니다. 금성을 찾으시고 그 오른쪽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내일이 되면 조금 더 올라가죠. 그래서 거의 금성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이에서 이 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약간 밝기가 조금 흐려지지만 높이가 올라가고 여명이 좀 더 어두워졌기 때문에 오늘과 비슷한 정도로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모레 정도는 역시 더 올라가면서 좀 더 관측하기 좋아지는, 물론 밝기는 약간 흐려지기 때문에 오늘 내일 모레 비슷한 정도로서 해석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진산 아틀라스 해성 2023 A3라고 되어 있죠. 2023년 작년 1월 9일 날 중국 난징에 있는 우리말로 하면 자금산이에요. 지진산 천문대에서 무려 마이너스 18.7등급으로 처음 발견됐습니다. 3등급이 어두워질 때마다, 커질 때마다 2.5배씩 어두워져요. 눈으로 볼 때 제일 어두운 별이 6등성이죠. 6등성보다 100배 어두우면 11등성입니다. 11등급보다 100배 어두우면 16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보다 10,000배 어두운 것보다도 2.7등급 더 어두우니까 대략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한 10만 배 가까이 어두웠을 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좀 더 지나서 2월 23일 날 남아프리카 서드랜드 천문대 소행성 지구 충돌 경보 시스템, 이것을 줄여서 아틀라스라고 합니다. 에스테로이드 테레스트리얼 임팩트 라스트 얼러트 시스템. 소행성이나 이런 회성 같은 게 지구에 충돌할 때 큰 재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천문대에서 이렇게 아틀라스 시스템으로 작동하면서 이 지구 근접 천체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발견된 이 해성이에요. 당시에는 지구에서 10억 9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 두 군데에서 비슷한 시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찌진산 아틀라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궤도를 분석해 보니까 태양계 외곽에 오르트 구름이라고 하는 1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거의 1.4광년 떨어진 곳에서 오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것이 이제 다시 돌아서 다시 이것이 주기적으로 순환을 한다면 그 주기는 8만 년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혜성이 지난 9월 달에 이 태양이 가장 가까이 접근했어요. 9월 27일 날 태양이 가장 가까이 접근했다가 점점 나오면서 10월 12일 날 바로 오늘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시간은 오늘 밤 자정 무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정보다 한 4~5시간 이른 시간에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일 밤보다는 오늘 밤이 좀 더 가까운 거죠. 그리고 태양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조금씩 조금씩 밝기는 어두워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오늘이 가장 관측이 좋은 시기가 아닐까 예상되고 있고요. 자, 내일이나 모레도 고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찌진산 아트라첨 이 이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자, 혜성의 공식 이름은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붙입니다. 뭐 헨리해성, 헨리가 발견했던 거죠. 기본적으로 사람이 발견하면 사람의 이름이 붙고요. 천문대라든가 어떤 프로젝트에 발견되면 그 이름이 붙습니다. 찌진산 아트라스, 찌진산 천문대와 아트라스 프로젝트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다. 이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바로 중국 자금산 천문대, 난징 근처에 있는 찌진산 천문대의 모습이고요. 뭐 이렇게 아주 높은 곳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천체 연구보다는 주로 이런 이 중국에서 CNEOS 그래서 중국의 Near Earth Object Survey 지구 근접 천체를 조사하는 이런 용도로 지진산이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남아프리카 서더랜드 천문대에 있는 그 아틀라스 그 시스템을 망원경들이 쭉 모여 있는 걸 보여드립니다. 네. 이 2023 A3 다시 한번 이 의미를 말씀드리면 이 2023 A3는 일단 고유하게 붙는 번호예요. 임시 번호라고 하는데 이 앞에 뭐가 붙냐에 따라서 이 해성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P라고 하는 것은 주기해성. 200년 이내에 다시 왔다 갔다 하는 P예요. 첫 번째 발견된 주기해성이 헨리해성이죠. 헨리해성 1P 이렇게 부릅니다. 주기해성 앞에다가 이제 P자가 붙고요. 비주기해성, 주기를 모르거나 한번 왔다 가는 이런 생들은 non-periodic, n이 없지 않고 그냥 C라고 씁니다. 그리고 궤도가 정확하지 않은 해성들, 역사 속에 언제 왔었는데 궤도를 잘 모르는 것들은 X라고 하고요. 과거에 있다 사라진 해성들은 D라고 하고요. 근데 사실 XD는 거의 없어요. 또 P 아니면 C입니다. 그리고 소행성 중에서 해성으로 오인되는 게 있죠. 그러면 에스테로이드, 소행성의 약자를 갖다가 써서 A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우리 태양계에 있는 천체가 아니라 외계에서 온 이런 것들 중에서 또 해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I라고 씁니다. 인터스텔라 오브젝트. 최초로 발견된 게 2017년에 발견됐던 오umuam우라는 거예요. 이런 오umuamua 하와이 말이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그 다음에 2019년에 왔던 보리소프 해성, 보리소프가 발견한 건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I, 두 번째 I, 외계에서 온 궤도를 조사해 보니까 이건 태양계에 있던 것이 아니라 태양계 바깥의 외부 천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C2023 SD의 의미는 C는 비주기 혜성이라는 거고요. 옆에 있는 A, B 이런 부분들은 시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A는 1월 상순입니다. 1월 상순의 세 번째로 발견된 1월 9일이었거든요. 영어의 알파벳을 이용해서 12자를 상순, 하순 이런 식으로 분류합니다. 1월은 A, B, 2월은 C, D. 근데 I는 1과 5인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A는 1월 상순, B는 1월 하순, C는 2월 상순, D는 2월 하순, D는 2월 하순. 이렇게 해서 이걸 딱 보면서 C는 비주기 해상이구나. 2023년에 발견됐구나. A네 1월 상순에 발견됐네. 세 번째로 발견됐구나. 찌진산 아트라스, 찌진산하고 아트라스에서 발견했구나. 이렇게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 사실은 이달 말에 더 큰 해성이 올 수 있다. 지금 며칠 전부터 예보가 나오고 있어요. T2024 S1 아트라스 해성이에요. 뭡니까? 2024년 S니까 9월 하순이죠. 9월 하순에 첫 번째로 발견된 아직 한 달도 안 된 해성이에요. 아틀라스 역시 아틀라스 시스템에 의해서 발견된 그 해성인데 자, 이 해성은 크로이츠 선그레이징이라는 분류의 해성입니다. 이건 이름이 아니라 크로이츠 선그레이징이란 뭐냐면 태양에 너무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폭발해서 굉장히 밝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해성들이에요. 이 선그레이징 해성들을 이번 2024 S1 같은 경우는 태양에 120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한다는 거예요. 태양의 지름이 140만 킬로미터니까 태양의 지름보다 가까이 접근하니까 엄청 뜨겁겠죠. 거의 코로나 근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열기와 그 태양에서 나오는 압력에 의해서 당연히 쪼개질 수도 있죠. 이 또 어느 정도 중력의 차이 때문에 부서질 수도 있고 만약 이 아트라스 해성이 S1 해성이 태양을 무사히 돌아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엄청나게 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시기가 이제 이달 말이 되겠거든요. 현재 예상되기로는 정말 낮에도 보일 정도로 밝아지지 않겠는가. 현재의 위치는 굉장히 멀고 현재는 12등급 정도. 눈에 안 보이죠, 당연히. 그런데 이것이 자, 이 사진은 뭐냐면 1965년에 왔던 가장 밝았던 20세기 최고의 해성이라고 알려진 이끼아 새끼라는 해성이에요. 이 해성도 크로이츠 선그레이징 해성입니다. 태양에 굉장히 가까이 접근하면서 엄청나게 밝아졌던 그런 해성이거든요. 이런 해성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성 10월 말인데요. 현재는 기대가 반반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지진산 아트라스 보시고 잘 되면 이달 말에 10월 마지막 주에 정말 엄청난 해성이 또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는 저녁 하늘이 아니라 새벽 하늘이에요. 그래서 새벽 하늘 좀 일찍 일어나셔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성은 한마디로 지저분한 얼음덩어리예요. 자, 물이라든가 가스가 모여있는 얼음덩어리 이 천체입니다. 지저분한 얼음덩어리. 지금 사진에 보여드린 것은 2015년 가을에 유럽 우주국의 탐사선 로제테가 탐사했던 67P 추리모프 제라시멘코 해성이에요. 67P니까 주기해성 중에 67번째로 발견된 그리고 추리모프하고 게라시멘코가 발견했던 해성의 모습이거든요. 해성은 지저분 얼음덩어리니까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뜨거워지니까 부풀어 오르겠죠. 그리고 태양에서 날아오는 태양빛의 압력과 태양풍의 압력으로 뒤로 꼬리가 밀려요. 태양이 가까울수록 꼬리가 길어지고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꼬리가 생기게 됩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목성 궤도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해성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후성 궤도 근처에는 꼬리가 발생해요. 안 보이던 게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해성처럼 등장하게 됩니다. 자, 해성의 구조를 보면 중심에 있는 단단한 핵, 그리고 부풀어 오른 후마라고 해가지고 가스가 이제 이 핵을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긴 꼬리가 있겠죠. 핵은 보통 몇 킬로에서 길어봤자 수십 킬로 정도. 그다음에 이제 코마 같은 경우에는 수백만 킬로미터까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꼬리는 뭐 1억 킬로 이상 더 길어질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보면 A가 뭐죠? A는 핵이 되겠죠. B는 B는 당연히 코마. 그다음에 C는 꼬리인데 꼬리가 두 종류예요. 그냥 가스 같은 거는 태양에서 정반대편은 없습니다. 약간 이온 꼴이라고 하거든요. 태양풍이라든가 이런 자외선 같은 걸 받아가지고 약간 이 빛을 내고 있는 이온꼴이 파랗게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옆으로 휘어져 있는 건 먼지꼴이 알갱이들이에요. 알갱이들이니까 오는 방향으로 약간 관성 때문에 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E라는 것은
가장 가벼운 가스, 수소가 외곽에 이렇게 둘러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E는. 그 다음에 F는 해성이 오는 방향이죠. 자, 태양의 방향은 해성에 있는 꼬리의 반대 방향, 특히 가스 꼬리의 반대 방향으로 태양이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 꼬리가 휘어진 방향을 놓고서 이것이 어느 쪽에서 오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먼지 꼬리가 오른쪽으로 있으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오면서 점점 꼬리가 길어지죠.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는데도 어쨌든 움직이는 오는 방향으로 먼지 꼬리가 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통 해성 꼬리는 파란색으로 하고 있죠. 자, 태양의 자외선에 의해서 CO라든가 이 CO, 그러니까 일산화탄소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햇빛을 받으면 자외선에 의해서 거기에서 전자들이 에너지를 받아 튀쳐나가요. 그래서 이용화됐을 때 이때 나오는 빛이 파란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란색, 흰색은 이렇게 옆으로 뻗쳐지는 거 이런 것들은 먼지골이라고 했죠. 넓게 확산되면서 오는 궤도 쪽으로 휘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도 있어요. 자, 초록색은 이 녹아서 피어오른 승화된 가스 속에 CN이나 C2 같은 이원자 탄소라든가 시안, 그러니까 탄소하고 질소 섞여 있는 이런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이때는 이렇게 녹색빛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해성도 약간씩 색깔이 다르기도 해요. 자, 이거 넘어갈게요. 그리고 해성이 오는 고향이 어디서 오느냐? 가까운 데서 오는 주기해성 같은 경우에는 해왕성 궤도에 있는 얼음 천체들의 띠, 카이퍼 벨트에서 옵니다. 이 카이프 벨트에는 얼음 천체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명왕성이었죠. 그런데 명왕성 뒤에서 에리스라고 하는 또 다른 얼음 천체가 발견되면서 명왕성이 행성 지위를 잃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아주 먼 곳, 오르트 구름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얼음의 띠가 있어서 여기서도 해성이 온다. 이런 것들은 아주 200년이 넘는 장주기 해성이거나 아니면 한 번 왔다 영원히 다시 안 올 그런 궤도를 가진 해성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자, 태양이 처음 만들어질 때 태양이 점점 수소가스가 모여서 뜨거워지다가 1000만 도가 넘어가는 순간 핵융합 반응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일부는 바깥으로 밀려요. 밀릴 때 가벼운 것들은 멀리 밀려나가고 무거운 것들은 가까운 데 밀리겠죠. 무거운 것들은 가까운 데 밀려서 수금지화 같은 딱딱한 이 암석 행성이 됐고 가벼운 건 멀리 밀려서 목토, 천해 이런 것들이 됐는데 그 밀려나가는 가스들 중에서 제일 많은 수소나 그다음에 이제 산소 같은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이 얼음알갱이들이 되죠. 이런 얼음알갱이들이 뭉쳐지는데 그것이 해왕성 궤도 근처에 뭉친 것들을 하이프 벨트라고 하고 쭉 멀리 내려가서 태양계의 중력이 미치는 가장 끝까지 날아간 것들 그런 것들은 오르트 구름이라고 하는 즉 태양으로부터 한 1광년에서 2광년 사이에 띠를 이루고 있을 것이다. 이거보다 멀리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보다 멀리 나가면 태양의 중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인터스텔라, 별과 별 사이 공간으로 날아가겠죠. 그래서 태양계엔 두 군데 정도의 얼음 천체들의 띠가 있다. 제일 먼 것이 오르트 구름, 그리고 가까운 것이 카이퍼 벨트. 카이퍼 벨트는 해왕성 궤도 근처, 오르트 구름은 거의 1에서 2광년 정도.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먼 데서 오는 천체들이 바로 아주 궤도가 오래 걸린 장주기 해성 같은 것들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 온 대진산 아트라스 해성도 이 오르트 그룹에서 오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찌진산 아트라스 해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우리가 오늘 밤에 기본적으로 자, 찌진산 아트라스 해성을 얼마나 잘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찌진산 아트라스 해성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요거 공유를 갖다가 멈추고 하는데 잘 안 보이네요. 자, 아무튼 찌진산 아트라스 해성이 오늘 밤에부터 해가지고 저녁 하늘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찌진산 아트라스 해성 서쪽에서 볼 수 있거든요. 자, 서쪽 하늘입니다. 아마 이 천문대 오시지 못하는 분들 서해안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서울 계신 분들은 을왕리에 있는 섬녀 바위 이쪽 가시라고 했거든요. 해가 지고 나서 30분 정도 지나면 금성 옆에 금성의 오른쪽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지진산 아트라스 해성 얼마나 보일지는 저도 가봐야 됩니다.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저희가 가능하면 라이브로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해성 보시면서 오늘부터 한 일주일 정도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멋진 해성 그리고 이달 말에 나타나는 2024 S1 아트라스 해성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주고려 천문학관에서 보내드린 달 박사의 이 해성 특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